오늘은 봉산탈춤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 봉산탈춤은요, 가면극이에요. 가면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극이라고 나와 있죠? 극이 뭐냐면은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서양 연극이 아니라 우리나라 극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우리나라 극은 다양한 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가면극을 배우신다라는 거고,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 서정도 아니고 서사도 아니고 교술도 아니고 극갈래 중에 하나인 가면극이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조선 후기 때 굉장히 사랑했던 가면극 봉산탈춤이고요. 얘는 백성들답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인 일도 농담으로 하면서 굉장히 해학적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산탈춤은 보면 웃겨. 해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빠큐를 날려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풍자하는데, 그렇죠. 이걸 풍자적이라고 하는데, 그 풍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양반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이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라 기억하시면 되고요. 봉산탈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향유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이들을 양반을 풍자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서민적이다, 네, 뭐 비판적이다라고 하면 맞고요. 그 다음 다른 거 추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봉산탈춤의 특징을 헤아리셔야 되는데, 특징은 첫 번째, 제담의 구조예요. 제담이라는 말을 어렵더라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어떠한 짤막한 어떠한 이야기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 에피소드가 펼쳐진다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담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제담이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반복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징 두 번째로 보면은요, 아까 풍자한다 그랬는데 그 풍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들은 당시에 지배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층에 대해서 풍자한다라는 것은 서민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조선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류층에 해당하는 이 지배층의 이 지지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봉건적 질서였어요. 봉건적 질서. 네, 이 봉건적 질서에 대한 빠큐, 조롱과 풍자를 담아서 그러니까 양반을, 지배층을 풍자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의 조선 후기 사회의 봉건적 질서를 조롱하고 풍자한다라는 거. 그러면 풍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학적 요소로 풍자를 하는데, 이 해학적 요소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쓰였기 때문에 해학이 되게 많은데요. 언어 유희를 해요. 언어 유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과장도 하고요. 희화화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대상을 굉장히 웃음거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어떤 해학적 요소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가 서민문학이면은 당연히 어떻게 서민 언어가 있겠죠? 근데 서민 언어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양반이래요. 물론 무식한 양반들이지만. 그래서 언어가 서민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반들의 언어도 같이 있다라는 거. 얘를 서양의 극과
우리 동양의 극은 다른데요. 서양의 극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있으면 여기 객석이 있어요. 여기 관객이 있다라는 얘기죠. 관객들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딱 구분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극 같은 경우에 우리 연희극 즉 우리 민속극 가명극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이 경계가 없어요. 즉 무대와 객석에 이렇게 완벽했던 경계가 허물어졌다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더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공연 장소가 극중 장소예요. 공연 장소가 극에 이루어진 장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 어디서나 어디든 그렇죠. 이 극에 이 연극에 이 가명극에 공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서양 연극 같은 경우에는 막 무대에 여기 배경 막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잖아요. 근데 우리 극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극중 장소가 집 앞 마당도 될 수 있고 화장실도 될 수 있고 화장실에 손 하나 이렇게 여기가 숙소입니다 하면 그게 숙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지 않았어요. 공연 장소가 곧 극중 장소예요. 그러니까 따로 설정되지도 않았어. 따로 설정되지도 않았고요. 공연 장소가 곧 극중 장소야. 왜? 네.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특별한 무대 장치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특징이었고요. 그러면 작품의 짜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짜임. 작품의 짜임을 보면은요.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말뚝이하고 누가? 3명의 양반들이 등장해요. 양반 삼형제하고 말뚝이가 등장하는데 말뚝이에 소품이 있는데 말뚝이의 소품은 번거지하고 채찍. 번거지하고 채찍을 통해서 그가 마부라는 신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3명의 양반들이 나오는데 정상이 아니야. 외모가 조금 비정상이야.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뚝이의 제담이 에피소드 1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제담이 있어요. 첫 번째 제담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양반이라는 말 자체, 이 글자 뜻풀이 제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담배제담이 있어요. 담배제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단제담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양반찾기 제담이 있고요.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5번 다섯 번째는 세처찾기. 세처라는 것은 숙소?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질서가 정연하지 않네요. 자,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붙일게요. 그래서 말뚝이의 제담에 여기 양반 글자와 관련하여서 담배제담, 장단제담, 양반찾기, 세처대담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누구를 까냐면은 이 양반 삼형제한테 빡큐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말뚝이가 제담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누가 노냐면은 이제 양반들이 놀아요. 양반들이 글자 놀이를 해요. 양반들이 지들 스스로 알아서 제담을 하는데 총 3가지 제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조를 짓고요. 두 번째는 운자 놀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자 놀이를 합니다. 이거 다 양반들이 노는 그 놀이인데 근데 시조나 운자나 파자나 얘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만 이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놀이는 결과적으로 나
백성들과 다른 신분이야, 계급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그들만의 놀인데 이거를 시조나 운자나 파자놀이를 함으로써 그들의 무식함과 그들의 허세가 폭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양반에 의해서 이제 등장인물이 조금 달라져요. 한 명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바로 취바리가 나오는데 이 취바리는 상인이에요. 이 취바리 즉 상인을 잡아들여서 누가 이 양반 사면제가 돈을 뜯어냅니다. 돈을 뜯어내는 누구? 양반들의 횡포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취바리도 양반들의 횡포를 비판하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퇴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어떻게 댄스 파티가 열려요. 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 여기에 말뚝이가 등장을 하고 말뚝이는 뭐를 썼다? 네, 번거지하고 채찍을 썼다라는 거 누구와 함께 나와요? 이 양반들하고 나오는데 비정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말뚝이의 말뚝이가 주축이 돼서 재담이 이루어지는데 양반 글자, 담배, 장단, 양반 찾기, 세처재담 등이 나오고 양반들이 이번엔 주축이 돼서 재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무식함과 허세를 결과적으로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시조, 운자, 파자 재담이 있었고 그다음 새로운 등장인물 취바리가 등장하는데 그는 상인이고 이는 그를 무자비하게 잡아들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은 결국 양반들의 횡포를 폭로하는 거였고 마지막엔 인물들이 퇴장하면서 댄스 파티를 벌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함께 본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같이 볼게요. 육과장이라는데 여기도 나왔어요. 과장. 가명극의 전개단위. 각 과장 사이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구성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게 특징이에요. 전체적인 테마가 양반들의 그 무식함과 양반들의 횡포와 이런 것들을 비판해주기 위함인데 그런데 얘는 서양 같은 경우에 1막, 2막, 3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1막이 있기 때문에 2막이 있고 2막이 있어서 3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인과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양 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장님 이게 아니라요. 이 과장이라는 것은 가명극의 전개단위고 1과장하고 2과장 혹은 3과장, 4과장 5과장, 6과장은 인과관계가 진짜 없다. 독립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게 바로 과장의 특징이었고요. 과장님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 본문 다시 해볼게요. 말뚝이 인물들 등장하네요. 아까 보셨잖아요. 번거지를 들고 채찍을 들었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얘가 그렇죠. 직업과 신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마부와 하층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채찍을 사람 때리는데 쓰진 않잖아요. 마부는 뭐냐면은 이게 말이야 말봐. 말을 이끄는 사람, 말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말뚝이의 여기 복장으로 소독으로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다 하면 되고요.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등장인물 병신 비정상적인 사람 양반 사명제를 인도하여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로 가주십시오 라고 해서 등장한다. 양반 사명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춘다 해서 양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식에 어긋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반 사명제는
첫째는 셋님이고 둘째는 서방님이고 셋째는 도련님이래. 셋님과 서방님은 즉 첫째하고 둘째는 흰 창옷에 관을 썼어. 여기 흰 창옷에 관을 썼고 복장.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어. 남색 회자에 복권. 여기 보시면은 의복이 뭐다? 양반들 지배층의 복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복식이 뭐냐면 옷복자예요.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흰 창옷과 관과 남색 회자와 복권은 다 뭐의 상징이다? 지배층의 상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도련님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남색으로 된 장가 가기 전에 입는 옷이거든요. 옷이 그러니까 파란색 옷이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셋님하고 서방님한테 남색 회자에 복권 썼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여기 뭔 엄청 중요하죠. 언청이며 셋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1줄이다. 지금 언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이 가능하지만 옛날에 언청이라 그러면은 물 마셔도 질질 샜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도 정상적이지 않고 생긴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신체에 지금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인데 지배층이 언청이잖아요.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부채와 장죽이라는 것은 양반들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양반들을 역시나 상징하는 소재 나왔고요.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있고 이런 부채만 가졌다. 역시나 입이 삐뚤어진 것도 언청이와 같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도련님은 대사는 1절 없으며 그러니까 도련님이 말한다고 하면은 틀린 선지겠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얼굴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라고 했어요. 지금 행동이 어떻다? 양반이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지금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양반 삼형제가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보통 양반들이라고 하는 거 생각했던 우리의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보시면은요. 양반들의 상징은 있어. 여기 흰 창옷에 관, 남색 회자에 복권, 부채와 장죽 같은 거. 그런데 그들은 외모나 생긴 게 어떻게? 외모나 생긴 거 똑같은 말이군요. 외모와 하는 행동이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자, 외모 어땠죠? 네, 여기 언청이 2줄에 언청이 1줄이었고요. 다음 행동 어땠죠? 네,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도련님이 입이 삐뚤어진 거는 생긴 거죠. 여기 네 행동도 여기 보면은 도련님이 형들의 면상을 방정맞게 굴죠. 그래서 여기 언청이 입이 삐뚤어진 거 이건 외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잔을 피우나 어석하게 춤추는 거, 부채로 방정맞게 때리는 것은 행동이고요. 양반들의 권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권위는 있었어. 하지만 생긴 거나 행동은 뭐다? 양반은 아니다.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 하고 있대요. 쉬는 바로 아까 말뚝이가 제담을 한다 그랬죠. 말뚝이가 제담의 주체가 돼서 제담을 하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쉬라는 거죠. 그리고 쉬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네, 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담을 하고요. 마지막에 춤을 춥니다. 네, 그러니까 제담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쉬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쉬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쉬는 첫 번째 춤과 제담의 경계고요. 춤과 제담의 경계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뚝이 즉 화자가 폭로를 예고하는 장치이면서 쉬이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거고, 네 번째, 쉬라고 하면서 갑자기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서 극적 분위기가, 연극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요. 쉬라고 하는 건 과연 누가 하는 거냐? 쉬는 지금 여기 공연장에 앞에 말뚝이랑 양반들이 있고, 옆에 같이, 그 다음에 앞에 관객이 있고, 옆에 그 악공이 있거든요. 그럼 쉬는 과연 누구한테 하는 거냐? 악공하고 관객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쉬이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쉬를 했다라는 것은 말뚝이가 쉬를 했다라는 거고, 말뚝이 등장인물이 아까 등장했으니까 말뚝이의 재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뚝이의 재담 중에 쉬이는 악공과 관객을 대상으로 극적 분위기를 연출한다라는 거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쉬 다음에 재담이 시작되면서 양반들의 폭로, 양반들 이 말로써 이 말뚝이는 쉬이를 함으로써 양반들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쉬는 춤과 재담의 경계입니다. 자, 볼게요. 가운데쯤 나와서 쉬 관객과 악공에게 쉬. 관객을 집중시키겠죠? 재담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그럼 뭐라고 폭로하는지 볼까요? 음악과 춤 멈춘다. 음악은 여기서 누가 옆에서 악공들이 음악을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죠. 소란스러운 분위기 나고 관객들도 막 시끄러. 양반 나오신다. 양반들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다 높은 거예요. 여기 노론도 높은 거,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좋은 거 플러스 개념인 거예요. 다 지내고 삼정승 플러스 육판서 플러스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지낸 양반, 역시 퇴로재상으로, 그러니까 정년퇴임한 양반인 줄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좋은 거가 아니래. 그러면 좋은 거 아니라고? 양반들 삼형제가 나오는데 그럼 뭐야?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요. 네, 아까 그랬어. 여기에서 해학적 요소가 많아요. 해학적 요소를 사용해서 해학적 요소 중에 어떤 방법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였어요?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방법이 뭐냐는 거죠. 자, 방법은 바로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이래. 양반이라는 말하고 계잘량이라는 거, 개다리 소반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하고 반이 진짜 양반들을 부르는 양반하고 똑같다란 말이네. 그럼 이 방법이 바로 뭐겠어요?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라는 건 뭐냐면 동음, 소리는 같아. 그 다음에 뜻은 달라. 그렇잖아요. 양반이라는 것은 계급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잘량이 있죠? 털이 붙어있는 채로 부드럽게 만든 개 가죽. 그런 개가죽에다가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바는 뭐냐면 조그만 쟁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잘량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고 개다리 소반이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개랑 똑같은 단어인데 뜻은 다르라는 거지. 발음은 같은데 뜻은 다르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둘째 요소는 지금 앞에는 되게 좋은 거 얘기했고 마지막엔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까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 써서? 동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양반들이 들었으니까 화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양반들이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 뭐야? 화난 거죠. 뭐라고? 나 화났어. 아이 양반들 어찌 듣소? 보시면 지금 말뚝이가 조롱하고 있고요. 양반이 호통치고 있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말뚝이가 양반들한테 성질 들어온 양반들한테 마저 죽지 않으려면 변명을 해야 되겠죠. 변명을 합니다. 아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아까 좋은 거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좋은 거였어.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좋은 거 퇴로죄상으로 재진 좋은 거 이생원내 삼형제가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어. 그러니까 뒤에 거 아니래. 앞에 거로 자기 여기 분들 소개해 주겠대. 그랬더니 양반들이 멍청해서 볼게요. 이생원이라네. 아, 좋은 거라네. 야, 우리한테 와, 우리 춤 치켜 세워줬어. 오, 인정.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방금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뚝이가 변명하니까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좋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해학적 요소가 있죠. 양반들이 안심하고 그렇죠. 이 양반들이 양심하는데 이 안심은 어리석음을 부각하고 해학적인 요소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자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말뚝이가 조롱하고 양반들이 호톡치고 호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뚝이가 변명하고 양반이 안심하는데 여기에서 양반이 안심한다는 것 자체가 해학적 요소이면서 양반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라는 거.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쉬 했었죠?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춤이 나왔어요. 춤의 기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춤을 춘다라는 것은 누구랑 함께 양반들이 누구랑 함께 말뚝이 물론 말뚝이랑 같이 추진 않고 지들끼리 신나서 추는 거지만 춤을 춘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능이 관객이 신나. 관객이 신명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왜요? 안심하면서 춤을 췄잖아. 그래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방금까지 무슨 재담을 했죠? 양반 재담을 했잖아요. 양반에 대한 뜻풀이로 재담을 했잖아요. 그럼 그 재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객이 뭐하다? 신명이 나고요. 그 다음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재담이 마무리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늘 춤을 추니까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마지막엔 춤을 춰.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좀 통일감 있게 구성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도령은 때때로 자 하는 집 보세요.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이 도령의 행동을 통해서 양반을 시야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의도성이 강한 거죠. 계속 볼게요. 말뚝이 쉬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다시 쉬를 했어요. 다시 쉬를 한다라는 것은 반주가 그쳐졌다라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재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자,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라 그랬는데 지금 객석에 있는 관객들한테 말을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이렇게 들어보시오. 민속극의 특징이에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관객들이 극에 참여를 해서 지금 말뚝이가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삼형제 양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 구경하시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는 것은 누구? 관객이죠, 관객. 관객, 즉 매딘칭, 2인칭 대명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 눈앞에 있으면 너고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관객이고 말뚝이가 생각했을 때 매딘칭이다, 2인칭 대명사라는 거 기억하세요. 짤따란 곤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대개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소식이라도 전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여기까지 자기 볼게요. 이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까 양칠강죽, 자문죽 이거 다 좋은 거예요. 한 발 가오씩 그러니까 좀 많이 길게 많이 사다가 육목각지 좋은 거 기억하시면 돼요. 희자죽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동수복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변죽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관객들에게 누가 말뚝이가 뭐를 잘해요? 담배. 이 연죽전이 뭐냐면은 담배를 사는 곳이에요. 돈이 없으면 나한테 어떻게 기별이라도 해서 기별이 뭐냐면은 나한테 돈이 없으면 말해.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담배 한 발 가오씩 진짜 많이 사다가 담배 사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여기 비유법이라고 나왔는 비유법인데요. 여기 낚시 걸듯 여기에 재령 나무리 지역에 개를 잡을 때 개라는 건 크랩을 잡을 때 낚시를 걸어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고 다리 이렇게 누워서 짝다리 집은 다음에 담배를 이렇게 길게 폈어요. 여기 중간에 심지어 이어놓는 뭐 받침대까지 있었대요. 이렇게 담배를 뻐끔뻐끔 푼 거죠. 여기로 구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담배가 하도 길어가지고 여기로 나오겠군요. 자, 지금처럼 보통 요즘에 청소년들이 길 가다가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담배를 피면은 요즘에는 잘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저는 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신고합니다. 근데 양반들이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짤따랑 곰방대 짧은 담배 피지 말고 양반들이 나오면 그 곰방대 담배를 빨랑 꺼야 되잖아. 근데 담배 파는 곳으로 가서 돈 없으면 나한테 소식으로 알려가지고 담배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진짜 길게 어떻게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길게 어떻게 재령이라는 땅의 평화에 개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어떻게 길게 걸어놓듯 쭉 걸어놓고 잡수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양반이 나오는데 담배를 양껏 피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거야? 양반을 역시나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뭐가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있네요. 양반들 뭐야? 아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담배와 헌화라고 나왔는데 헌화는 뭐냐면은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양반님네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은 등장하시니까 아래에 있는 그 백성 서민들한테 관객들한테 담배 피지 마세요. 헌화 떠드는 것을 금하세요. 조용히 해! 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담배 짤막한 담배 피지 말고 긴 담배 펴주세요. 그거 담배 없어? 돈 없어? 그럼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은 이리저리 맞춰다가 저기 바닷가 낚시 걸어 놓는 것처럼 길게 쭉 걸어놓고 담배 피워주세요 관객님들. 이거 무슨 말이야? 저놈들 별거 아니야. 양반들 어떻게 마음껏 조롱하라고 이런 뜻이었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양반들이 듣고 뭐야? 아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하였어. 헌화 시끄럽게 하는 것을 금해라. 떠들지 마. 양반들 헌화를 금하였다네. 또 뭐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이 나와 있어요. 어리석음. 양반들의 어리석음 드러나죠. 국거리 장당으로 모두 춤을 춘다.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담배 재담이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대담인데요. 두 번째 대담도 역시나 아까 양반 뜻풀이 재담처럼
두 번째 대담, 담배재담처럼 담배재담 똑같이 양반을 어떻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말뜨기 쉬 관객과 악공에게 얘기하는 거죠. 충과 반추 그친다 빵빵.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아까는 관객을 개입해서 짤막한 공방대로 피지 말고 긴 담배를 개 잡듯 낚시 걸듯이 잡으라고 했는데 이번엔 누구? 악공에게 말을 하네요. 오음용률 다 버리고 오음용률 좋은 거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버드나무 홀뚜기 마이너스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마이너스. 그러니까 왜 위험 있는 인물이 나오면 엄청난 노래를 틀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지 같은 악기, 그지 같은 풀 뽑아서 그지 같은 바가지로 어떻게 박자 맞춰서 배경음악, BGM 깔래. 이건 역시나 누구를 또 비꼬는 거예요? 양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음용률을, 그러니까 여기서 오음용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음용률이라는 것은 양반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야 이놈 뭐야? 또 뭐하고 있어요? 호통치고 있어요. 말뚝이가 뭐 했는데? 조롱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당연히 뭐 할까요? 재담의 구조가 같잖아요. 아이 양말들 어찌 듣소? 네, 역시나 해명을 하고 있어요. 용두해금 플러스 북 플러스 장구 플러스 피리 플러스 적대 한가락 그나마 플러스 또 뽑지 말고 빼놓지 말고 얘 깜빡하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아름다고 멋지게 치라고 하였소.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양반 나오시는데 양반들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어떻게 한 개도 소홀히 하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아름답고 멋지게 하라고 하였소. 양반들 또 뭐해? 아이고 바보 어리석음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거 어리석음을 또 역시나 드러내고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네, 같이 추는 거예요.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죠. 쉬 말뚝아 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 그리 다니느냐.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러 일조씩 하고 그러니까 일찍 아침밥 먹고 여기 일조식 아침 조차예요. 일찍 아침밥을 먹고 여기 생원말 다시 볼게요.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 그리 다니느냐라고 나왔는데 지금 말뚝이하고 양반이 수직적 관계잖아요. 누가 높아요? 양반이 높고 그 다음에 말뚝이가 그 밑에 있죠. 얘네 둘은 주종관계예요. 그런데 이 생원 즉 양반이 생각했을 때 양반 우리를 모시지 않고 네가 막 돌아다니니까 조금 짜증난 거죠. 그러니까 말뚝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양반 찾기 재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을 국 말아서 아침 일찍 먹고 여기 중요합니다.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원님이라 그랬어. 중요합니다. 노세원님 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 그러니까 빗질을 살살하여 잘하여서 솔솔하여서 말뚝이님 내가 타고 말뚝이님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출제 요소입니다.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을 무릎 매주 발듯하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말뚝이의 말이 여기가 왜 중요한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지금 노세원님이라고 나왔어요. 출제 요소 첫 번째 들어갑니다. 출제 요소인데 여기에서 생원이 있어요. 생원. 이제 언어의 유사성 즉 언어 유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생원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든 생원을 여기에 노생원님이라고 합니다. 노생원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새 있어요. 짐승, 동물, 노세원님. 보시면 자신이 타는 짐승을
노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한 노세원님으로 표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마구간에 그러니까 말뚝이가 일조식 했어. 일찍 아침에 밥 말아 먹었어. 마구간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노새가 있는 거야. 노새가 그러니까 짐을 싣고 다니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새인데 얘를 노새원님이라고 했어. 얘 노새원님 끌어다가 말뚝이가 탔대잖아. 근데 이 노새원님은 알고 보면 노새인데 누구를 놀리려고 한 거야? 노생원을 놀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뚝이가 노생원, 즉 양반 삼형제 중에 하나인 그 생원을 놀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를 탔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해학적 요소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즉 언어 유희다. 언어 유희 중에서 뭐냐? 노새원님, 노생원. 발음의 유사성, 발음이 조금 비슷한 걸 가지고 지금 언어 유희한 거예요. 그리고 출제 요소 계속 볼게요. 지금 말뚝이님이라 그랬어. 말뚝이님이라는 것은 지금 말뚝이님 내가 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탔다는 얘기야? 그렇죠. 노생원을 탔다라는 얘기네. 근데 나더러 지금 님이라고 얘기했어. 말뚝이님이라는 것은 높이는 거거든. 양반들을 낮추고. 그러면은 신분 관계가 어떻게 뒤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조롱하는 거야? 또 양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셔요. 그다음 자 그럼 양반 찾기 재담이니까 얘가 노새를 타고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한번 볼게요. 서양 영미 법덕이 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동양 삼국을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다 비유법이 또 나왔네요. 물은 매주 발듯하고 이건 뭔 말이냐면은 된장 있죠. 된장을 뭐로 만드냐면 메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메주는 뭐냐면은 콩이에요. 그 콩 삶은 것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메주가 되는데 이 메주가 바람을 세주고 이렇게 햇볕 쐬주면은 딱딱해져요. 근데 딱딱하기 전에 얘는 콩 삶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콩 삶아놓은 것을 사각형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걔는 그러니까 단단하겠어요? 물르겠어요? 물컹물컹 하겠죠. 그러니까 물은 메주 밟듯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메주를 밟다 그 메주를 밑에 놓고 걷는다라는 얘기죠. 거침없이 짓밟고 다녀서 여기까지.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얘가 바로 우리나라 민속극의 특징인데요.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지금 대꾸법 온유를 살리고 있어요.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상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네 이거 자세한 뜻을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강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서양에서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방방곡곡 면마다 마을 단위마다 바위 사이마다 모래 사이마다 참나무 속마다 다 찾아다녔다라는 거야. 그런데 큰 데서 작은 데 찾아 작은 거에서 큰 거 살아. 큰 거에서 점차적으로 작은 거로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이해됐냐? 그래서 정강법이에요. 정강법이 뭐죠? 큰 거에서 작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제 요소가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 찜찜이, 참나무 결결이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뭐냐면 처보라고요. 처보가 뭐냐면 이런 거야. 결결이, 잼잼, 틈틈, 뭐 면면, 촌촌, 방방 뭐 이런 거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처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방방할 때 이응 보시고요. 면면 촌촌할 때 니은 보시고요. 틈틈이 할 때 미음 보시고요. 모래 잼잼이 할 때도 미음. 뭐 참나무 결결이도 그 미음하고 리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울림소리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울림소리를 반복하면은 조금 밝고 명랑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리해 보자면 여기가 출제 요소가 크다고 했고요. 이 출제 요소가 큰 이유는 여기서 뿅 방방곡곡 면면 천천히 바위 틈틈이 모래찜찜이 참나무 결거리가 출제 요소인데 첩어를 사용했다. 정강법을 썼다. 울림소리를 썼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꾸법을 썼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열거를 하고 있고 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말뚝이가 양반을 찾으러 댕길 수 있어요. 말뚝이가 양반을 찾아서 댕길 수는 있는데 참나무 속마다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전 세계를 찾으면서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다? 열거와 과장에 의한 익살과 해악, 즉 네. 요소가 있고 결과적으로 양반 찾기 재담을 통해서 누구를 또 까고 있다? 네, 양반을 까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찾아다녀도 내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샌님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비뚝한 놈이래요. 자, 자기는 어떻게? 님이라고 했고요. 샌님한테는 비뚝한 놈이래요. 자, 이거는 이 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속어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경어체 를 사용을 없습디다군요. 없습디다를 사용했는데 이 없습디다가 말하는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없습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비격식체예요. 없습니다는 격식체인데 없습디다는 비격식체고 또 비속어 놈까지 썼어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비속어와 비격식체 없습디다를 사용을 해서 샌님 즉 양반다운 양반이 하나도 없다. 내 눈엔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비뚝하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비슥하다의 방언이라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투리, 방언이 사투리예요. 지역 방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말뚝이가 뭐 했다? 양반을 찾으러 다니며 전 세계를 아주 자세히 아주 조그만 곳까지 다 찾아다녔다. 근데 당신 말이야. 샌님, 양반님 비슷한 놈도 없어요. 없습디다 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양반을 낮추고 조롱하는 표현이다. 양반을 조롱하고 낮추는 걸 어떻게 했다? 네, 비뚝한이라는 비속어와 없습디다라는 비격식체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은 세처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네, 여기 세처가 나오는데요. 세처라는 것은 숙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호텔이겠죠.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는 민속극 가면극이고 다른 특징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돌면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가면극의 특징이고요.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이 뭐냐면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그러니까 깃털?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간간히 막 이렇게 듬성듬성 둔 다음에 문을 하늘로 낸 세처. 자, 볼게요. 지금 혹시 보자면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드문드문 끓는 다음에 깃을 깃털 같은 거 이렇게 푸근푸근히 여기 이렇게 푸근푸근히 두고 여기다가 깃털 같은 거. 나 문을 하늘로 냈다? 그러면 문이 하늘로 냈다면 문이 그러니까 천장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뭔가야?
지붕이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터에 여기에 나무가 막 이렇게 울타리가 치고 여기에 좀 깃털이라는 거 좀 있고 푸근푸근히 준 다음에 천장이 없어. 이거 뭡니까? 그렇죠. 마구간이죠. 그러니까 세처가 양반들이 묵을 세터가 뭐라는 거야? 외양간, 마구간이라는 거죠. 마구간을 양반들이 잘 곳이래. 뭐 한 거예요? 양반들 역시나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놈 뭐야? 또 호통치네요. 아이 양반 어찌 듣소? 좌자오향에 역시나 얜 좋은 거겠죠? 좌자오향에 털을 닫고 난간팔차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해 호박주초에 산호기둥에 비치 연목에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칫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평에 붉은 붙은 것이 단방연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이거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남편을 바라보니 이의 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반의 세첩방이 될 만하고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양반이 호통을 치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하는데 마구간 아니고 진짜 좋은 집이야. 이거 그냥 있잖아. 최고의 궁궐 같은 집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나열이 됐지만 이 나열된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다 나열된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좋은 집이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문방제구라는 것은 뭐 연필 이런 거 문방제구 그러니까 뭐 가구를 볼짝시면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맥상 용장봉장 좋은 거, 괴 좋은 거, 두지 좋은 거, 자개 함롱 좋은 거, 반다지 샛별 같은 노교강, 논요대 이게 좋은 거. 양칠간중, 자문적 이리저리 맞춰놓고 여기까지 좋은 거. 여기까지 좋은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안 좋은 거 나옵니다. 삼털 같은 칼담배, 삼털 같은 여기 양칠간죽이나 자문죽이나 그 담배와 관련된 용어. 삼털 같은 담배는 삼털 되게 거칠어. 칼담배는 칼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거친 담배라는 뜻이야. 거친 담배에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그러니까 담배가 있으면 담배에다가 돼지 똥물 축여놨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옳지 않은 거네. 여기까지 좋은 얘기하면서 양반들 양심시키다가 또 양반들 또 빡큐 날리고 있는 거죠. 양반에게. 야 이는 뭐야? 이 양반 어찌 줬소? 쇠털 같은 담배를 쇠털이라는 거 소외톨처럼 가는 담배를 꿀물에다가 축여놨다 그리하셨소. 아니야 이거 거짓말입니다. 좋은 담배에다가 꿀물 축여놨어요. 양반들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첩방으로 들어가 양을 한다. 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첩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척을 한다 라고 했는데 무대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세첩방으로 들어가는 척을 한 거죠. 여기까지 뭐가 끝났습니까? 네, 여기 세처를 소재로 한 제담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이 등장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말뚝이의 제담이 시작된다 그랬고 그래서 양반 뜻풀이 제담이 있었고요. 담배 제담이 있었고요. 장단 제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반 찾기 비툭한 놈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처 제담까지 했습니다. 봉산 탈춤 시즌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뚝이의 제담이 끝났고 양반들이 주도해서 그들을 NG가 났어요. 여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들의 허세와 그들의 무지함을 폭로를 자기들이 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한시와
시조 읊고 한시하고 그다음 파자놀이를 통해서 그들이 무지함의 폭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부분 체크해 볼게요. 양반들 세처 안에 앉는다. 여기에 세처가 있을까요? 없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공연의 공간과 극중 공간이 일치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대에 아무것도 없지만 양반들이 세처 안에 있는 양 하는 거예요. 쉬.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래 양반이야. 우리 좀 지배층이잖아?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야 갑갑해. 우리 그 양반 지배층의 상징인 시조 한번 불러봐서 우리 좀 잘났다는 것을 조그맣게 나대볼까?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이 양반들이 시조를 읊자 말뚝이가 민요를 읊조리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내용이 똑같아요. 반 남아 늙었으니 늙었어 다시는 젊지 못해 탈로가라고 하는데요. 탈로가 이게 뭔 말이냐면 한탄하다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무상 인생을 탄식해. 왜? 늙어서. 이거를 조로 읊었는데 하하 하고 웃어.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스스로 지가 한다고 이야기하고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다? 이번엔 시조가 아니라 민요란 거죠. 자, 민요인데 들어보자고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자,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무상해. 낙양성 심리에 무덤들이 즐비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인생 무상이거든? 그럼 양반들이 아까 불렀던 시조도 탈로고 말뚝이가 부르던 성주풀이 이거 성주풀이라는 민요예요. 이 민요도 뭐야? 인생 무상이거든. 주제가 똑같아. 아니 시조를 했고 민요를 했는데 주제가 똑같네. 이건 뭐니? 말뚝이가 결국 하는 말이 뭘까? 민요를 그냥 불렀을 따름인데 관객들은 저 새끼 쥐들이 시조를 양반들 거라고 했는데 결국 말뚝이랑 한 것랑 똑같잖아 라고 관객은 들을 테고 말뚝이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나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제가 똑같으니까요. 생원 이렇게 해서 시조제담이 끝났고요.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우리 한시를 짓는데 끝에 있는 거 짝숫줄마다 글자가 내가 짚어주는 제시하는 그 글자로 한시를 지어야 돼. 그게 운자 놀입니다. 끝말잇기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방 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하고 영자를 내드리겠으니 그 자들을 들어가게 한시를 지어보십시오. 생연 그거 어렵네 이 새끼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한시를 읊는 어조로 울룩졸룩한 것은 작대산이라는 지명이니 황주 평산에 있는 동선영 지명이라 산 들어갔고요. 영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가 한시라고는 할 수 없죠. 왜요? 지명이거든. 지명이 뭐죠? 서초동 할 때 이런 것처럼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이름이죠.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형님 잘 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생원하고 서방이 대화를 하는데 서방이 생원을 칭찬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원은 지금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왜? 얘가 한시로서 운자 맞췄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찐따라는 거거든. 근데 서방이 얘를 칭찬했다는 건 뭐냐면은 둘 다 바보다라는 거예요. 오십보 백보고 유유상종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얘기죠. 둘이 똑같이 무식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형님 잘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객들은 이거 보면서 어떻게 뭐야 저들 바보 아니야? 이런 거를 선지에서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두 사람의 무지가 폭로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관객들은 낄낄낄 웃죠. 희극적 요소가 다분한 거예요. 생연 동생 한기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대십시오. 아하하하. 총자하고 못자네. 좀 어렵지? 아, 그 운자 벽자로군요. 벽지로군요. 벽지가 뭐냐면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군요. 들어본 적도 없는 어려운 글자로군요. 그러니까 생원이 서방한테 어려운 한자를 준 거야. 한참 낑낑거리다.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한시를 읊는 어조로 집세기 집신 앞총은 앞에는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이게 보시면 여기 뜻이 나왔는데요. 앞총 엄지총의 잘못 집신이나 미투리 맨 앞에 양편으로 굳게 받는 낱낱이 올 그러니까 집신 앞축이라는 얘기고 신발 앞부분에 대는 헝겊이 헝겊총이라는 얘기고 여기 거멀못은 못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서방들이 한시를 짓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즉 아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즉 여기 보시면은 앞총 여기 헝겊총 거멀못이라 이렇게 했지만 얘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명이었잖아. 얘는 그냥 단순한 생활용품? 생활용품이나 혹은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서방을 깐 게 아니라 얘 자체가 그냥 뭐하다 무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지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양반들 지배층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허세 장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생원 그러면 이번에 파자나 하여보자. 파자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람 아래에 글자 일이 있고 사람 아래에 일이 있고 그 아래 입을 벌리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얘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스미 된다고요? 아니 합할 합이 되죠. 뭐 이렇게 글자가 해체되는 것을 예래저래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파자놀이나 하여보세요. 파자놀이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자의 자액을 나누거나 합해가지고 맞추는 한자 수수께끼니까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들이 과연 지식 수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파자놀이가 가능한지 볼게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알락한 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못 맞추겠어. 주둥이는 하얗고 입은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한 자. 한참 생각해야 돼. 네, 웅고옥편에도 웅고옥편이 뭐냐면은 한자 사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못 맞추겠어요. 그거 피마자라는 자가 아닙니까? 피마자는 식물 이름이거든요. 피마자 기름도 있어요. 뭔 소리죠? 그쵸, 이해 못하겠죠. 동생 참 용할세. 근데 바보들은 서로가 이해해. 지금 파자놀이 하는데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안락한 자 무슨 자냐라고 얘기하고 얘는 나 진짜 이거 못 찾겠는데 라고 하다가 결국 피마자라고 하거든. 피마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식물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동생 참 용할세.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라고? 맞췄어. 생은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짓고 섰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번엔 논두렁에 살피 짓고가 뭐냐면은 땅의 경계표에 섰는 자가 무슨 자네. 모르겠는데? 저도 못 맞추겠는데요? 그럼 볼까요? 생엄.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노님자가 아닌가? 대체 무슨 말이야? 파자놀이 하자며. 근데 파자놀이 하자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왜 노님자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여기도 나왔지만 저급한 학식과 교양을 풍자하고 있다. 교양 있는 척하면서 파자놀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일도 모른다. 저급한 학식을 갖고 있다. 저급한 배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양반들의 허장성세가 뭐냐면은 아는 거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만 열나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쵸?
양반들이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운자놀이, 파자놀이, 시조 듣기를 하고 있는데 권위를 드러내려면 드러낼수록 그들의 무지와 무식함이 폭로되고요. 다만 무식하고 그들의 무능함이 다른 장들은 말뚝이에서 폭로 당하는데 여기 대목 같은 경우에는 지들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폭로를 지기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더 웃긴 거죠.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 뼘 구석에 서 있다. 이놈 말뚝아. 예.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양반들 제담이 끝났는데 여기까지 양반들 제담들에서 첫 번째 시조제담, 두 번째 한시 운자제담, 마지막으로 파자제담이 있었는데 지들끼리 알아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들이 우스운 상황이라는 것을 결국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바리가 등장합니다. 서방, 하하. 그거 형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여기 나와 있어요. 취발 새로운 인물 등장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얘도 출제 요소예요. 새로운 장면 등장으로 인한 장면과 사건이 어떻게 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보통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 민속극 보면은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인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그냥 앉아 있어. 그리고 관객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배우의 대기실이나 특별한 무대 장치가 아예 없는 거야. 이게 민속극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오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이놈 말뚝아 예. 생원 나랏돈 노랑돈이 뭐냐면은요. 여기도 나왔나? 네. 여기 몹시 아끼는 많지 않은 돈 또는 노란빛간의 엽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70%, 쌍통이 얼굴통이 얼굴붓은 붉고 쌍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간색이야. 울룩줄룩 뱀이 잔등이 뭐냐 여기도 나왔어요. 뱀의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 네, 취발이 얼굴이 출제 요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말뚝이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그 새끼 천하장사입니다.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호 같은데 비호가 뭐냐 호랭이 같은데 날개 달린 호랭이처럼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라는 게 뭐냐면은 말뚝이가 지금 얘기하는 취발이가 조선 후기에 성장한 상인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놈이 조선 후기 때 급성장했다. 그래서 여기 무량대각이다. 날래미 비호 같다라고 취발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전령이 뭐냐면은 얘가 양반인데 야 취발이 잡여와. 전령 이런 거라도 하나 써주지 않으면 종이 한 장인데 찾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생님은 양반이니까 양반이라는 것이 권위가 아직 살아있어. 그 권위가 있는 그 종이장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은 잡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잡아올 수 없어요. 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 가서 장신 잡히었소. 어데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발이한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자, 양반의 권위가 아직 살아있어. 왜? 전령 하나로 말뚝이는 취바리를 잡아서 양반 앞에 대동해 줬잖아요. 말뚝이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자, 말뚝이가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왜? 이러면은 관객들이 웃겠죠. 누구? 그렇죠. 양반들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네. 행동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 그놈 잡아들였어.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예. 이놈이 핏이 나요. 도망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왜다. 이거 입냄새가 아니라 뭐요? 항문 냄새잖아요. 똥구멍 냄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역시나 뭐 한 거예요? 양반을 조롱하면서 변명하고 있죠. 엉덩이 대줬는데 입술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가 갖다 박어라. 자, 밑구녕, 모가지, 비속어죠? 지금 이놈의 여기 얼굴 무엇? 네, 여기 취바리의 얼굴을 뽑아서 여기 똥구멍에다가 어떻게 갖다 박으래. 정말 어떻게 폭력적이야. 횡포야. 비속어 썼어.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니까 조금 웃긴 거죠. 비속어를 통해서 해학적 표현을 제시했고, 이거는 또한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은 양반의 가혹한 행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새님 말씀드리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라고 해서 돈이면 다 된 세상이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제시하고 있고요.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한단 말입니까?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고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샘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네, 여기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시대상을 물질 만능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말뚝이가 네, 여기 보시면 말뚝이가 양반들에게 제안을 하죠. 삥 뜯어서 우리까지 논아갖자고. 그러니까 부패한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고요.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네, 다 잘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라고 하면서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대.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지금 마지막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상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의 부패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봉산탈춤 2가 끝났고요.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먼저 했는데 핵심 정리하고 작품의 짜임 기억하시고, 네, 지금 보시면은 신나게 신명나게 춤을 추면서 그게 마무리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